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서울 등 중부지방 아침 기온이 영하권으로 떨어진 가운데 강원 산간에는 대설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강원 산간은 밤까지 최고 20cm의 눈이 더 내릴 것으로 보여 대비가 필요합니다. 지소미아 조건부 종료 연기와 수출 규제 문제 협의를 합의해 놓고도 일본 정부가 딴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소미아와 수출 규제는 전혀 관계가 없다는 억지 논리를 내세워 자국 내 비난을 피하려고 억지 주장을 펼친다는 분석입니다. 첨단 기술부터 생활 속 아이디어 제품까지 국내외 우수 특허 기술이 한자리에 모인 전시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지식재산의 주도권 싸움이 심화하면서 특허와 같은 지재권 보호가 무엇보다 중요해졌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28일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중부 내륙 아침 기온이 영하권으로 떨어진 가운데 강원 산간에는 대설주의보가 발령 중입니다. 기상청은 북동쪽에서 찬 공기가 확장하며 오늘 아침 철원 기온이 영하 3.8도, 서울 영하 0.6도 등 영하권 추위가 찾아왔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낮 기온은 서울이 9도까지 오르는 등 예년과 비슷하겠습니다. 강원 산간에는 대설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미시령에 17cm, 대관령 5.6cm 등 많은 눈이 내렸습니다. 이 지역에는 오늘 밤까지 5에서 20cm의 눈이 더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또 경북 북동 산간에도 1에서 5cm의 눈이 올 전망입니다. 미국의 중부와 서부에 폭설과 강풍을 동반한 폭탄 사이클론이 몰아쳐서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5천만 명 넘게 이동하는 추수감사절 연휴와 맞물려서 귀성객들이 극심한 교통체증을 겪고 있습니다. 이교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 콜로라도주에 최고 30cm의 폭설이 내려 주요 간선도로가 통제됐습니다. 제설 차량이 쉴 새 없이 눈을 치우지만 역부족입니다. 덴버 공항에선 수백 편의 항공편이 결항돼 귀성길에 나선 여행객들의 발을 묶었습니다. 콜로라도주 북부에서 한 명이 숨지는 등 곳곳에서 교통사고가 잇따라 인명피해가 늘고 있습니다. 미국 중서부에 몰아친 폭탄 사이클론은 최고 시속 120km의 돌풍을 동반했습니다. 폭탄 사이클론은 북극 기류와 습한 공기가 만나 생성되는 저기압성 폭풍입니다. We've got warnings issued all the way from Colorado and Wyoming through Minnesota up to upper Michigan and for heavy snow and strong wind. 겨울 폭풍은 해안가 계곡의 폭우를, 산악지대에 폭설을 뿌리며 미 서부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오리건주에서 폭설로 도로 통제 구간이 늘고 있고 로스앤젤레스 외곽과 산악지대에는 최고 60cm의 폭설이 내릴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올해 추수감사절 이동 인구가 5,500만 명을 웃돌 것으로 예상된 가운데 역대급 겨울 폭풍이 몰아쳐 최악의 교통 대란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YTN 이교준입니다. 2011년 동일본 대지진 때 쓰나미 피해를 봤던 미야기현 오나가와 원자력 발전소에 대해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가 새로운 규제 기준에 적합하다며 사실상 재가동 합격 판정을 내렸습니다. 원자력규제위원회는 오나가와 원전 운영회사인 도호쿠 전력이 재가동을 승인해달라는 낸 신청에 대해 위원 전원 일치로 합격 판정을 내렸습니다. 앞서 원자력규제위는 지난해 9월 동일본 대지진 때 쓰나미 피해를 입었던 도카이 원전의 재가동을 처음으로 승인했고 이번에 두 번째로 오나가와 원전 재가동을 승인한 겁니다. 아베 정권이 2013년 새로운 기준을 만들어 이를 통과한 원전은 재가동할 수 있도록 길을 튼 가운데 재가동 허용이 잇따르고 있어 현지 주민과 반원전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반발이 거세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일 양국이 지소미아 조건부 종료 연기와 수출 규제 문제 협의 재개를 어렵게 합의해놓고도 일본 정부가 완전히 딴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소미아와 수출 규제 문제는 전혀 관계가 없다는 억지 주장을 펴고 있는 겁니다. 도대체 왜 그런 건지 도쿄에서 황보현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 지난 22일 오후 6시 청와대가 지소미아 조건부 종료 연기를 발표하자 5분쯤 뒤 일본 경제산업성도 도쿄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輸出管理政策対話について懸案の解決に資するべく局長級対話を行い
한국은 조건부로 지소미아 종료를 연기하고 일본은 그간 거부해왔던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 관련 대화에 나서겠다는 점을 서로 확인한 겁니다. 그런데 기자들의 질문이 나오자 엉뚱한 소리를 합니다. この G7 直前、このタイミングで、そういう発表をしている、これについてはいかがですか。基本的には今回発表させていただきましたのは、GSOMIAとは基本的には一切関係がございません。 어이가 없다는 지적이 나와도 복장 터지는 답변은 변함이 없습니다. 偶然、偶然というかどういう表現したらいいか分かりませんが全く関係がございません。 삼척동자도 다 알만한 일을 이처럼 박박 우기는 데는 그 전부터 일본 정부가 쏟아낸 말이 발목을 잡았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GSOMIA の終了決定と我が国によります輸出管理の運用の見直し、両者は全く関係ない話でありまして、 GSOMIA とは全く次元の異なる問題である。 일본 정부는 지소미아가 종료돼도 아쉬울 게 없으니 이 문제로 한국 정부의 수출 규제 철회 요구에 절대 응하지 않겠다는 강경 입장을 줄곧 고수해 왔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미국의 중재 등을 통해 지소미아 조건부 종료 연기를 받아들이고 수출 규제 문제에 대해 양보한 셈. 그간 한국 때리기로 지지율을 높여온 아베 내각으로서는 별 소득도 없이 한국에 양보했다는 비난이 나올 수 있게 된 겁니다. 이 때문에 지소미아와 수출 규제 문제는 전혀 관계가 없다는 억지 논리를 내세워 한국에 고개 숙이지 않았다는 점을 일본 국내에 강변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YTN 황보현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기술에 대한 주도권 전쟁이 심화하면서 이 특허와 같은 지식재산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데요. 특허뿐 아니라 상표나 디자인권 등 지식재산의 가치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전시가 열렸습니다. 이동은 기자입니다. 해외여행 후 남은 동전을 기계에 넣으면 원화로 환산해 포인트가 됩니다. QR코드를 이용해 스마트폰 앱으로 간편하게 관리할 수 있고 적립된 포인트는 식당이나 카페, 온라인 쇼핑에도 현금처럼 쓸 수 있습니다. 국내 동전 및 해외 동전 모두 다 적립을 할 수가 있고요. 이 적립된 포인트를 이용해서 디지털 화폐나 디지털 상품, 그다음에 기부 등 다양한 곳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호박과 오이 모종을 동시에 넣자 로봇이 줄기 단면을 접목해 호박의 강한 뿌리를 가진 새로운 오이 모종을 만들어냅니다. 수작업으로 이뤄지던 기존 방식보다 효율을 40%까지 높일 수 있습니다. 농촌 인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전복을 할 수 있는 그런 인력 대체 효과라든지 그런 게 발생할 수도 있고요. 이 숙련공들을 유지하는 데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첨단 기술부터 생활 속 아이디어 제품까지 국내외 우수 특허 기술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공모를 통해 선발된 90여 개 국내 기술은 물론 27개국에서 출품한 600여 개 해외 발명품도 다양하게 선보였습니다. 이른바 짝퉁 제품으로 문제가 되는 K-팝 관련 상품 등을 통해 상표권의 중요성을 느낄 수 있는 전시도 함께 마련됐습니다. 특허는 시장을 먹고 자란다는 말이 있습니다. 연구개발 투자 세계 4위국인 우리나라가 스타트업을 바탕으로 해서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시장에서 지배권 보호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특허는 물론 상표와 디자인권 등 지식재산의 가치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이번 전시는 오는 30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열립니다. YTN 사이언스 이동은입니다. 앞으로 국가 연구개발 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할 때 불확실성이 높은 연구개발 과제에 대해서는 경제성 평가 비중을 대폭 낮추기로 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예비타당성 조사제도 개선안을 발표하고 내년 1월쯤 지침을 개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과기정통부는 그동안 기초연구와 응용, 개발, 시설, 장비로 구분된 사업 유형을 도전, 혁신형, 성장형, 기반 조성형으로 바꾸기로 하고 불확실성이 높은 도전 혁신형에 대해선 경제성 평가 가중치를 5%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또 각 사업의 경제성을 분석할 때 비용 편익 분석 이외에도 과학기술 지식이나 환경성 등을 고려해 계산하는 비용 효과 분석을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광융합산업의 모든 것을 한자리에서 볼 수 있는 로드쇼가 광주에서 개막했습니다. 20여 개 나라에서 120여 명의 외국 구매자들도 찾아 열띤 수출 상담을 벌였습니다. 김범한 기자입니다.
빛고울 광주가 지난 2000년대 초반부터 집중적으로 육성하기 시작한 광산업. 이제는 광융합산업으로 새로운 도약을 꿈꾸고 있습니다. 이제 자동차와 에너지, 인공지능, 문화 콘텐츠 등과 함께 광주를 대표하는 핵심 미래 산업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광융합산업의 흐름을 짚어보는 종합전시회가 광주에서 막을 올렸습니다. 둘, 셋. 올해 광융합산업 로드쇼에는 모두 110여 개 회사와 기관 단체에서 160여 개의 부스를 마련했습니다. 아마존 밀림으로 뒤덮인 남미 페루에서도 첨단 기술을 배우기 위해 찾았습니다. Para participar en este evento importante, ¿no?, de las tecnologías acá en Corea. Nosotros como alcaldes queremos llevar estas tecnologías a nuestro pueblo para poder ahí implementarlo. 태국 지방정부에서는 광융합산업의 실증단지를 짓기로 했습니다. 인공지능 시대에 주거형 스마트전 등의 대중화를 모색하는 학술대회 등도 열렸습니다. 기존의 저희 광산업과 AI와 융합이 돼서 효과를 좀 더 보고 또 우리 지금 4차 산업혁명의 이제 결과물로 이끌어내는데 하고자 이런 포럼을 5회째 하게 됐습니다. 20여 개 나라에서 바이어 120여 명도 찾아 1,800억 원대 수출 상담을 벌였습니다. 광융합산업은 지원 법률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국가 전략 산업으로 도약하는 기틀도 마련됐습니다. 우리 광융합산업은 타 산업과 융복합을 이루는 기본 핵심 산업으로 떠오르면서 새로운 도약의 기회를 맞고 있습니다. 광주에서는 한국전력에너지밸리와 인공지능 집적화 단지 조성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면서 광융합산업의 입지가 더 강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YTN 김범환입니다.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은 강원도 철원군 원남면과 경기도 파주시 군내면 등 민통선 안에서 발견된 멧돼지 폐사체 세구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 바이러스가 검출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철원에서 13건, 파주에서 8건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확인됐으며 전국적으로는 29건으로 늘어났습니다. 환경과학원은 29일까지 파주, 연천, 철원 지역 2차 울타리 안에서 정밀 수색을 계속할 예정이어서 양성 검출 건수는 더 늘어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암호화폐 거래소인 업비트에서 화폐 가운데 하나인 이더리움 34만 개, 580억 원어치가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업비트는 네트워크와 연결된 지갑에서 이더리움이 알 수 없는 지갑으로 전송됐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업비트 측은 곧바로 암호화폐 입출금 거래를 중단했고 모든 화폐를 네트워크에 연결되지 않은 지갑으로 옮겼습니다. 해킹에 따른 피해로 추정되며 업비트는 사라진 화폐를 자체 자산으로 충당할 방침입니다. 입출금을 다시 시작하기까지는 2주 정도 걸릴 전망입니다. 은행이 오픈뱅킹 시범 서비스를 시행한 지 한 달 만에 가입자 수가 2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오픈뱅킹 서비스가 시작된 지난 30일부터 지난 26일까지 서비스에 가입한 사람은 227만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오픈뱅킹은 애플리케이션 하나만 설치해도 모든 은행 계좌를 조회하고 출금과 이체까지 할 수 있는 서비스로 다음 달 18일 모든 은행과 핀테크 업체까지 참여하는 전면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지난해 우리나라는 여성이 평생 자식을 한 명도 채 낳지 않는 나라가 됐습니다. 올해 역시 출산율이 가파르게 떨어지고 있어서 2년 연속 1명 미만의 합계 출산율 기록이 거의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김평정 기자입니다. 올해 초 통계청은 우리나라 인구가 정점을 찍고 줄어들기 시작하는 시점을 9년 뒤인 오는 2028년으로 수정했습니다. 이전의 전망치에서 3년이나 앞당긴 겁니다. 지난해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하는 아이의 수인 합계 출산율이 1명도 안 되는 0.98명으로 급감하면서 긴급히 예측을 다시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올해 역시 출산율 감소 추세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올해 3분기 합계 출산율을 집계했더니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0.08명 줄어든 0.88명으로 나왔습니다.
한 명대가 무너진 것을 넘어 0.9명 선도 깨졌습니다. 분기별 합계 출산율을 보면 1분기에는 1.01명으로 1명을 약간 상회한 수준이었으나 지속적으로 감소하면서 2분기에는 0.91명, 그다음에 3분기에는 0.88명으로 출산율은 연말로 갈수록 낮아지는 경향이 있어서 올해 전체 합계 출산율은 2년째 한 명을 밑도는 것은 물론 지난해보다도 낮아질 가능성이 큽니다. 이는 현재 인구 수준을 유지하기 위한 최저 기준인 합계 출산율 2.1명의 절반에도 못 미치기 때문에 인구 감소에 가속도를 붙이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출생아 수는 같은 달 기준으로 42개월째 역대 최소 기록을 갈아치우고 있습니다. 이런 추세라면 올해 1년 동안의 출생아 수가 지난 2017년에 40만 명이 무너진 지 2년 만에 30만 명에도 못 미칠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YTN 김평정입니다. 지난달 정부가 세계무역기구 WTO에서 우리나라의 개발도상국 지위를 포기하기로 하면서 농민단체 반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농민들은 우리 농산물이 피해를 볼 것으로 우려하고 있는데 이번 주말 서울에서 대규모 집회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상군 기자입니다. 트랙터가 하얀 비닐로 포장된 볏짚 뭉치를 군청 앞 인도에 쌌습니다. 어느새 커다란 벽이 만들어집니다. 지난달 정부가 WTO 내 한국의 개발도상국 지위를 일방적으로 포기했다며 철회를 촉구하는 시위를 벌였습니다. 농민들은 자신들의 염원이 담긴 문구를 이곳에 적어 국민들에게 알릴 예정입니다. 앞으로 농업 분야 무역 협상에서 수입 농산물에 대한 관세 인하와 농업 보조금 축소로 인한 피해가 우려된다는 주장입니다. 지금도 타산이 맞지 않는 농사를 짓고 있는데 앞으로 보조금까지 없다라고 그러면 아마 농사 짓기가 굉장히 어려울 거고 경쟁력 자체가 없을 겁니다. 정부 발표 이후 경북과 전남, 강원 등에서도 농민 단체들이 정권 퇴진 투쟁을 예고하는 등 반발이 확산하는 분위기입니다. 충남도청 앞에서도 지난 20일부터 각 시군 농민회가 릴레이 청막농성을 벌이고 있습니다. 농업 정책에 부재하고 문재인 정부가 이게 농민들의 목소리를 전혀 듣지 않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농민들 현장에서는 정말로 답답한 심정입니다. 농민단체들의 반발이 이어지면서 세종과 전북, 정읍 등 일부 지방의회에서는 개도국 지위 포기 철회를 요구하는 결의안이 채택되기도 했습니다. 오는 30일 광화문 광장에서 예정된 농민대회에서는 생존권 확보를 요구하는 성난 농심이 표출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상군입니다. 중국에서 수입한 과일 토끼 젤펜이 국내 캐릭터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판정이 나왔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국내 업체가 저작권을 가진 후르츠 래빗 젤펜과 비슷한 중국산 과일 토끼 젤펜을 수입해 판매한 것은 저작권 침해이자 불공정 무역이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앞서 국내 업체 CR조는 과일 토끼 젤펜을 들여와 판매한 사업자 2명이 과일 특징 단면을 토끼와 함께 표현한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지난 6월 무역위원회에 조사를 신청했습니다. 무역위원회는 지식재산권 침해를 한 수출입 사례를 발견하면 불공정 무역행위 조사제도를 통해 신청서를 접수한 뒤 6개월 안에 구제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요즘엔 스마트폰 하나로 결제부터 문화생활까지 전부 손 안에서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스마트폰 앱은 우리에게 편리함을 제공해주고 있는데요. 그런데 국내 연구진이 이 스마트폰 앱 개발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다고 합니다. 오늘 오후 사이언스투데이 주민피플에서는 카이스트 전산학부 이성주 교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후도 많은 시청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